여러분, 선행지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집값이 곧 하락한다는 조짐이 보인다는데 바로 제가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지표가 다는 아닙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지표를 가지고 심리를 재단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돈을 쓰고 싶으면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것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전망이나 이게 선행지표 전망이나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행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그 흐름이 집값 하락의 흐름으로 간다. 이것은요, 대세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하나 선행지표를 제시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89.4입니다. 89.4.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기준인데 89.4라는 것은요, 결국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집 팔 사람은 많은데 집 살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89.4라는 것은. 근데 이 89.4라는 게 100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서울은 특히 말입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수도권은 91.1, 전국은 93.7인데 비하면 서울은요 89.4에 89.4.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올 2월부터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올 2월에도 88.7이었거든요. 지금 2월처럼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다. 선행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지표만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지표 보세요.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 이거는 민간에서 나오는 지표입니다. KB부동산이에요. 민간에서 나오는 지표인데 이 지표조차도 5월에는 92.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값이 한창 올라갔던 2021년 10월에는 113까지 올라갔던 지표거든요. 그러다가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떨어지더니 3월에 90.3%까지 6%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90.6이죠. 퍼센트가 아닙니다. 90.6까지 올라가고요. 4월에는 98.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다시 92.2까지 떨어졌습니다. 92.2까지 떨어진 것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전국에 4,000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게 집값 조사를 하거든요. 4,00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KB부동산의 가격 전망 지수가요, 시장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100미치예요. 이게 100미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집값이 곧 하락한다 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또 보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서울의 매물이 지금 엄청 늘어납니다. 매물이. 서울 전체적으로는 11.7%가 늘어났습니다. 강서만 하더라도 15.6%고요. 노원도 14.6%, 용산도 14.4%고요. 동대문조차도 1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을 해제시켜 놓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겠다 하면서 내놓은 거예요. 집을 팔겠다. 근데 문제는 팔겠다고 내놨는데 집은 거래가 안 됩니다. 집은 거래가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아파트 거래가 1,418건이에요. 지금 볼 수 있는 게. 그런데 6월 말까지 신고를 하니까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1,418건이라는 것은요, 전년 대비해 보면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3분의 1에도. 전년 같은 기간에는 4,901건이었거든요. 4,901건.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 거래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데
매도자들이 가격을 안 낮춥니다. 계속 막 가격은 안 낮추고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 매물은 계속 쌓이는 거고요. 매물이 쌓인다는 것은 집값의 하락 신호탄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 아파트 경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경매에 보면요, 여러분 낙찰가율이 35.6%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낙찰률이 35.6%고요. 낙찰가율은 96.8%예요. 이게 100%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경매 시장에서 집을 사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좀 더 싸게 사겠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밑으로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 지금 96.8%까지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더 떨어지기를. 결국 이게 더 떨어져야지 집값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낙찰률도 35.6%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 6월에 64.4%였거든요. 근데 35.6%까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진행 건수도 그렇고요. 진행 건수는 많아지는데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낙찰률도 떨어지고 진행 건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만큼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망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진행 건수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진행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건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상황이 지금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진짜 많은 지표들이 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미분양에서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에서. 2월에 서울 미분양 주택 현황이 47채였습니다. 그런데 3월에는 180채 그리고 4월에는 360채까지 늘었습니다. 서울에 미분양이 나다니 이 말 여러분 믿기지 않죠. 물론 미분양이 난 집을 가보면 도저히 여기는 내가 분양에 받아서 들어갈 수는 없겠다 이런 집이겠죠. 그러나 미분양이 난다는 자체가 이게 돈 있어도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 이것도 하락 지표의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6월 첫째 주 0.01%가 마이너스잖아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집값의 하락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선행지표에서는 진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행지표에서는요. 물론 올라가는 지표도 많습니다. 앞으로 더 봐야지 알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든가 여기에다가 통화량이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해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 발표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많은 지표들이 많은 선행 지표들이 지금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아간다는 사실 요거 하나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뭐 엄청나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온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해 둘까요?